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가족, 김종직은 왜 밀양에서 태어났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초기 살인파의 종장이라 불리는 김종직은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었던 김숙자의 고향이 선산, 지금의 경북 구미인데 왜 그는 밀양에서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밀양 박씨였기 때문입니다. 부친 김숙자는 혼인 후 고향 선산이 아닌 처가였던 밀양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서울에서 벼슬 살 때를 빼고 이들 부부에게 집은 곧 밀양의 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특히 16세기까지 혼인은 남자 쪽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집에 그대로 살고 남자가 자기 집과 여자 집을 오가든지 아니면 아예 여자 집에 눌러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도 장가간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장인 집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런 혼인 형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외가에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종직도 혼인 후에는 밀양을 떠나서 부인 조씨의 고향 김산, 지금의 경북 김천에서 살았습니다. 관직 때문에 서울에 살 때가 많았지만 관직을 그만둔 사이사이나 여묘살이를 마친 후에는 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 조씨와 결혼한 이후부터 김종집의 집은 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 모가가 죽자 아이를 장모, 즉 아이의 외할머니 무덤 곁에 묻은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김종직은 계속 김산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2살에 부인 조씨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직은 부인 조씨가 죽은 지 3년 만인 55살에 재혼을 하는데 당시 두 번째 부인 문씨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학자를 지향한 김종직이지만 어린 처녀가 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김종직이 처녀 장가를 안 가고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과부와 재혼한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일찍이 경국대전에서 재혼녀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는 양반 남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런 아들로 이어지는 양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선의 어떤 양반 남자들이 이를 거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김종직이 죽은 조씨 부인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면 나이 50이 넘어서 굳이 처녀장가를 고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식 재혼보다 첩을 들여 안살림을 맡기는 게 더 속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씨 부인이 낳은 아들은 어린 나이에 죽고 없었기 때문에 김종직은 대를 잇기 위해 처녀장가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양자를 드릴 수도 있었으나 이 무렵 양자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었고 재혼녀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법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여자가 시집가는 중국과 달리 혼인하면 처가로 가고 또 그곳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아마도 16세기 무렵까지는 혼인 후 한쪽 집안, 즉 남자 집안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여자와 남자 양쪽 집안의 공조가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김종직은 현실에서 처가와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이를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앞서가는 지식인이었던 김종직은 수입된 부계 중심 가족 제도가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빨리 조선에도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카 김치가 할머니 상에 여묘살이를 하지 않자 엄하게 꾸짖은 것이나 무엇보다도 조선 살인파의 종장이 된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조선은 점점 성리학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성리학이 생활까지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는 김종직의 생각대로 변해갔습니다. 처가살이는 퇴조하고 시집살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가족 1000개의 표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